네, 이 나쁜 국어 독해 기술 관련해가지고, 제가 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짧게 그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바르게 한다는 거는 내 시작점이 있고 목표하는 점이 있을 때 내 노력을 손실 없이 이렇게 가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뭐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노력이 많이 손실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손실되는 노력들을 뭐 다른 과목,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좀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손실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뭐 도와주는 뭐 그런 스타일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다 풀어보거나 뭐 그런 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책을 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책은 올해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쓰이는 책입니다. 뭐 서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통해서 가라,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거는 일종의 뭐 오리엔테이션 같이 해가지고 왜 독해력을 이 책에서 굳이 강조를 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국어인데 왜 국어인데 독해력이라는 말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도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단계의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데 요새 많은 학생들은 그냥 기출 문제를 다루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잘하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출 문제를 풀게 돼서 잘하게 되는 학생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영영 공부를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이런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는 시험에 대비해서 이런 시험 스타일로 연습을 하고 이런 세 단계의 과정을 잘 밟았을 때는 이렇게 기출문제만 풀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뭐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출문제만 풀어서 올랐는데요, 뭐 그런 학생들을 제가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을 놔두고 굳이 뭐 이런 성공 확률이 낮은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방법을 제대로 밟아 나가면은 뭐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도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이 책을 보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까? 뭐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EBS에 뭐 기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풀다 보면은 언젠가 깨닫게 된대요. 언젠가 깨닫는다. 근데 이 언젠가라는 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수능 이전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이후일 수도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모르고 나는 그냥 공부를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근데 뭐 그러면은 뭐 되겠냐, 뭐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유언 비어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국어도 공부를 하니까 오르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책을 쓴 사람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 나쁜 국어는 아까 말한 그 1단계 과정에 맞게 만들어진 문제집이라 하면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데 뭐 독해 신문을 독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의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해 능력 향상이지만 기존의 그런 독해집은 뭐 이렇게 주관식이 많았는데 이 책은 객관식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해 능력을 객관식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참신한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뭐 남들도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 책을 안 봐서. 사실 남들 책이랄 게 없었어요. 이 책을 처음 낼 당시에는. 이 책을 처음 낼 때가 뭐 2009년 정도인데요. 뭐 독해력 이런 거를 주목한 사람이 없죠, 사실. 요새 이제 나쁜 국어가 잘 팔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참고해서 말을 순화해서 참고해서 만드는 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나쁜 독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나쁜하고 독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 나쁘냐 했을 때는 친구는 10년간 열심히 책을 읽어가지고 독서 능력이 꽤 되는데 이 책은 단기간에 뭐 한 달 이런 짧은 기간에도 이런 10년의 간극을 메꿔가지고 적어도 수능 국어라는 그런 시험에서는 이 친구랑 차이가 없게 하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거죠. 야,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공부한 게 헛수고구나. 물론 책은 친구가 더 잘 읽겠죠. 하지만은 뭐 적어도 이런 국어 영역 이런 시험에 있어서는 뭐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게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뭐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했을 때는 뭐 독서를 해라 뭐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영어 영역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뭐 똑같은 그 말로 어학연수를 가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고3 중에서 어학연수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이 수능만을 위해서요. 근데 국어는 이 비슷한 독서를 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뭐 근본 능력은 어학연수를 가야 기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영어 영역 그런 독해를 위해서는 어떤 그 영어 영역에 맞게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뭐 이 나쁜 국어를 뭐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뭐 2009년부터 했으니까 뭐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데는 그러한 생각들이 효과가 있고 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왜 나쁘냐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가 나쁜 과목이라서 나쁜 과목이라 나쁜 국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기존의 이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짧은 노력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나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죠. 객관식 5개 중에서요. 그래서 뭐 정답만 고르면 돼요. 사실 글을 읽든 안 읽든 뭐 찍든 뭐 어떻게 하든 정답만 고르면 되는데 이런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해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강력한 독해력이라는 거는 이 시험은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한계 내에서 정확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은 정확하면은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모순된 요구죠. 그럼 모순된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모순된 요구에 맞게 평소에 독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어야 되죠. 근데 글은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거꾸로 배워야겠죠. 그래서 문장부터 배우고 단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지만은 신속하다는 거는 모순된 요구인데 이 모순된 요구에 이런 독해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 말은 제가 처음 썼는데 뭐 요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비슷한 독해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이런 거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연히 그렇겠죠. 네. 말을 순화해가지고 우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X축을 노력이라 하고 Y축을 뭐 점수라 합시다. 그러면은 국어 과목은 특징이 이런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가지고 자전거도 못타는 단계가 있고 타는 단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국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좀 깨달으면은 팍 오르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야,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잘하고 나서는 내가 언제 이렇게 못했냐는 거를 그렇게 생각도 못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조급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워볼 거는 문장 독해에 대해서 배우는데 문장 독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좀 뭐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은 문장 독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스킵하고 그냥 단락 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책을 샀는데 돈이 아깝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장 독해는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포인트 위주로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 위주로만 확인을 하고 저는 이런 의미로 책을 썼고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봐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